박서영 경위는 낡은 검은색 외투깃을 올리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늦어름의 저녁 공기는 아직 미지근했지만 해가 기울며 드리운 그림자는 제법 길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별빛동은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풍경이 극명하게 갈렸다.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왁자하게 울렸지만 해가 지면 고요와 함께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숨겨진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서연의 10년째 이어진 일상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가끔은 한없이 지치고 외로웠다. 특히 최근 한 달간 이어진 연쇄 절도 사건은 그녀의 삶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동네 곳곳에 빈집을 털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극에 달하게 만든 범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유령처럼 사라지곤 했다. 서연은 무릎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순찰복 안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마치 그녀의 지친 마음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오래된 하한옥 담벼락을 훑고 굳게 닫힌 대문을 확인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희끄무레한 형체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고양이나 작은 짐승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것은 털이 엉망진창으로 뭉쳐있는 한눈에 보기에도 떠돌이처럼 보이는 흰 개였다. 개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흔히 떠돌이 개에게서 볼 수 있는 경계심이나 두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깊은 호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개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낡고 금이 간 검은색 휴대전화였다. 개는 서연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오더니 휴대전화를 그녀의 발 앞에 툭 내려놓았다. 마치 이것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연은 멈춰서서 개를 바라봤다. 개는 뒷걸음질하며 서연의 행동을 주시했다. 이게 뭐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은 금이가 있었지만 아직 작동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호기심에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면서 잠금 해제창이 떴는데 다행히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아마도 휴대전화 주인이 급하게 도망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으리라. 화면이 완전히 켜지자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잠금 화면 배경에 나타난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한 달째 별빛동을 불안에 떨게 했던 연쇄 절도범 김준호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이 개가 대체 어디서 이걸 주워온 거야. 그녀는 다시 백구를 바라보았다. 개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다. 지저분한 털과는 달리 눈빛은 영리했고 목줄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수상한 번호들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밤 12시에 만나자는 약속과 물건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사진 폴더에는 동네 곳곳의 빈집들을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분명 절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이었다. 서연은 즉시 파출소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경희님, 저 박경희입니다. 연쇄 절도범 김준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 부탁드립니다. 놀랍도록 신속한 정보에 김경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망설이지 않고 팀을 꾸렸다.
서연은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토대로 범인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오래된 단독주택 반지하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뒤를 다리가 조용히 따라 붙었다. 아니요, 정말 대단한 개구나. 서연은 중얼거렸다. 다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며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걸었다. 마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연의 마음속에선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토록 영리하고 신비한 개는 처음이었다. 게다가 10년째 혼자 살아오며 느껴온 외로움이 이 작은 생명체의 존재로 인해 잠시나마 잊히는 듯 했다. 잠시 후 지원팀이 도착했다. 서연은 동료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반지하방 문을 열었다. 방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온갖 잡동사니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는 서연이 찾던 바로 그 연쇄, 절도범 김준호였다. 경찰이다 손들고 엎드려. 서연의 외침에 김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그는 순순히 양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렸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이렇게 허무하게 해결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체포 현장에는 훔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낡은 가전제품부터 주방용품, 심지어 아이들의 장난감까지. 파출소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떨군 김준호를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도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으셔서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집만 골라서 훔쳤어요. 부자들 것은 손도 안 댔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다. 그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간 아버지. 병든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힘겹게 살았던 기억. 겨울이면 연탄 한 장을 아끼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내야 했고 학용품 하나 사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던 시절. 특히 고등학교 때 교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선배의 것을 물려받아 입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서연은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다. 법을 어긴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픈 사연들을 마주하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 세상이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서연은 이 일을 하며 자주 느끼곤 했다. 사건 처리를 마치고 파출소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깜짝 놀랐다. 다리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다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서연은 다리를 향해 걸어갔다. 다른 개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다리는 오히려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네오, 혹시 주인이 없니? 다리는 대답 대신 서연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그 순간 서연은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가면 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리의 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래, 너도 혼자구나, 나처럼. 그날 밤 서연은 다리를 집으로 데려왔다. 10년 넘게 혼자 살았던 자신에게 이런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리에게 다리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다. 다리의 낡은 목줄을 풀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편의점에서 급히 사온 게 사료를 건넸다. 다리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사료를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먹을까? 서연은 다리의 마른 갈비뼈가 만져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어린 시절 제대로 못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다리의 모습이 더욱 애처로워 보였다.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리는 서연이 깔아준 담요 위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한밤중에 깨어보니 다리가 서연의 침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다. 마치 서연을 지키려는 듯이 이상하게도 이런 작은 일상이 서연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다리야,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시작된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샤워를 하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예전에는 그냥 인스턴트 커피로 때웠는데 다리를 데려온 후로는 왠지 모르게 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었다. 다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더 정성스럽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다. 파출소로 출근하는 길에 서연은 자신의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20살 때의 마음이 떠올랐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싸우겠다는 웅대한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시선들이 아직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다. 여자가 경찰 일을 얼마나 오래 하겠냐.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동기들은 하나둘씩 승진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갔지만 서연은 여전히 이 작은 파출소에서 동네 순찰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그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경찰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내가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어 파출소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을 때 사장 할머니가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박경희, 어제 우리 동네 도둑 잡았다며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훔칠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불안했거든.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그 도둑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앤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으로 고생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점점 이상해지더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어제 체포했던 절도범. 결국은 이 동네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가난과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오후에는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를 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한 아이가 서연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경찰 누나, 어제 우리 집에서 물건 훔쳐간 나쁜 아저씨 잡았어요. 응, 잡았어. 이제 안심해도 돼.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누나 덕분에 이제 마음 놓고 잘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느꼈다. 비록 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다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리가 꼬리를 흔들며 방해줬다. 이런 작은 일상의 변화가 서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다리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다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다. 다리야, 네오는 어떻게 그 핸드폰을 찾아온 거야? 정말 신기해.
다리는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서연은 느꼈다. 다리와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마치 운명이 자신에게 새로운 동반자를 보내준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타를 꺼내 보았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연주하던 기타였는데 경찰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었다. 현을 튕겨보니 음이 많이 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소리가 났다. 다리는 서연이 기타를 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다. 비록 제대로 된 연주는 아니었지만 서연은 오랜만에 음악이 주는 위안을 느꼈다. 언젠가는 다리 앞에서 제대로 된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 경위는 다리와 함께 첫 순찰을 나섰다. 다리는 서연의 옆에서 얌전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마치 자신도 경찰견이 된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다. 주민들은 서연과 함께 걷는 다리를 보며 신기해했다. 아, 박경희님, 개를 키우기 시작했나 봐요. 네, 어제부터요. 이름은 다리입니다. 참 영리해 보이네. 꼭 경찰견 같아. 이런 대화들이 서연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다리가 있으니 주민들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경계심 많던 사람들도 다리에게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다리 덕분에 자신이 동네와 더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순찰을 하던 중 서연은 마음 아픈 장면을 목격했다. 한적한 골목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고등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고 있었다. 야, 다음에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알겠지? 서연은 즉시 달려가 상황을 제지했다. 고등학생들은 경찰을 보자마자 급히 흩어졌고 중학생은 울먹이며 서 있었다. 서연은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니? 다친 곳은 없고. 네, 괜찮아요. 이런 일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발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더 무서운 일이 생길까 봐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동생 박서준에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이었다. 그때 서준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평소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얼굴에 멍이 들어있기도 했지만 서준은 그저 괜찮다.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했다. 서연은 그때 너무 바빴다. 대학 입시 준비에 치여 살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었다. 서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도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도 후회스러웠다. 결국 그 일은 한 달 후에 터졌다. 서준이 학교 뒷산에서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까지 왔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서준에게 서연이 물었을 때 서준은 이렇게 대답했다. 누나가 대학 가려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말해? 그리고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후볐다. 동생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더 화가 났던 것은 가해 학생들의 처벌 과정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CCTV 사각지대였고 목격자도 없었다. 가해 학생들은 장난이었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발뺌했다.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게 정의인가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쳤는데.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서연은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이 경찰이 되어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현재로 돌아와 서연은 그 중학생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할 거야. 내가 이 근처를 더 자주 순찰할게.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아이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후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순찰을 계속했다. 다리는 마치 서연의 마음을 아는 듯 더욱 가까이 붙어서 걸었다. 점심 후에는 파출소에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어제 잡은 절도범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서연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서준의 사건 이후 가족 관계가 많이 어색해졌다. 어머니는 서연이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극구 말렸다. 딸아, 험한 일 하지 마라. 여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고야. 엄마, 저는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서준이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너까지 그런 일에 뛰어들 필요 없어. 어머니와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서연이 경찰을 그만두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오후 늦게 서연은 동생 서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누나, 잘 지내지? 응, 너는 어때? 나도 괜찮아. 그런데 누나 미안해. 갑자기 왜? 예전에 누나가 나 때문에 경찰 된 거 알고 있어. 내가 좀 더 강했으면, 내가 그런 일 안 당했으면 누나도 그런 힘든 일 안 했을 텐데. 서준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동생이 아직도 그때 일로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서준아, 누나는 후회 안 해. 이 일이 내 천직인 것 같아. 정말이야. 그리고 너 덕분에 누나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이야. 통화를 끝내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다리가 파출소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언제 퇴근해서 같이 집에 가냐고 묻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다리에게 말했다. 다리야, 누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 같아. 너를 만난 것도 그런 인연이 아닐까. 다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서연은 느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서 다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연은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 다리라는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리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연은 다리가 얼마나 영리한 개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매일 아침 순찰을 나갈 때면 다리는 서연의 발걸음에 맞춰 걸었고, 이상한 냄새나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우며 서연에게 알려줬다. 마치 경찰견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다리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해냈다. 서연이 파출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다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다리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이었다. 근데 다리야, 왜 그래? 다리는 계속 짖으며 파출소 밖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마치 빨리 따라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이 다리를 따라 나가보니 다리는 골목 안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혼자 사는 김봉예 할머니의 집이 있었는데 대문이 열려 있고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누군가 할머니 집에 무단 침입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할머니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할머니, 돈 숨겨놓은 곳 말해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경찰입니다. 손 들고 엎드려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치자 침입자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다리가 으르렁거리며 침입자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게, 개가! 침입자가 당황하는 사이 서연은 신속하게 그를 제압했다. 다행히 할머니는 다치지 않았고 침입자도 큰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 서연아. 그런데 이 개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할머니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리는 어떻게 할머니 집에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알았을까? 파출소에서는 할머니 집이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다. 사건 처리를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리야, 네오 정말 대단해. 할머니를 구해줘서 고마워. 다리는 꼬리를 흔들며 서연을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뿌듯함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구조된 할머니가 파출소에 찾아왔다. 손에는 김밥과 과일이 든 봉지를 들고 계셨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다리도. 할머니는 다리에게 직접 간식을 주시며 고마워했다. 할머니. 그런데 평소에 문단속은 잘하셨잖아요. 오늘은 어쩐 일로? 아, 그게 오늘 오후에 가스 검침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 검침원은 따로 있더라고. 그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간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수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능적인 범죄였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알겠어. 그런데 이 다리가 참 신기하네. 마치 사람 마음을 아는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서연도 동감했다. 다리는 정말 특별한 개인 것 같았다. 다음 날, 박서연 경위는 체포된 침입자 이태민을 조사했다. 그는 2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실업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의 초점 잃은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서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죄송해요.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위협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일주일 전에 체포했던 절도범 김준호를 떠올렸다. 그들 모두 가난과 절망이 사람을 범죄로 내모는 안타까운 현실의 희생양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생각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약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특히 김복래 할머니 같은 독거노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는 도와줄 겁니다. 서연의 말에 이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 사건 처리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동료 경찰관이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아, 요즘 일이 잘 풀리네. 다리 데려온 후로 사건 해결이 빨라진 것 같아. 그러게요. 다리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개야. 어떻게 위험한 상황을 그렇게 잘 아는지. 동료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는 정말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았다. 오후에는 김복래 할머니 집 주변을 더 자주 순찰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리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다리에게 말했다. 다리야, 네오 덕분에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다리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표정이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서연은 생각했다. 다리와 함께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큰 도움을 받고 있다니 다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뉴스에서 독거노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연은 다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앞으로도 다리와 함께 이런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리는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잠들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서연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일도 다리와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다리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가 침대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아침 산책을 함께 나가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급하게 씻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다리 때문에 일찍 일어나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서연의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 매일 다리와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는데 지금은 1시간 넘게 걸어도 괜찮았다. 나리야, 네오 덕분에 누나 건강해졌어. 다리는 서연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다. 당연하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동네 주민들도 서연과 다리에게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경찰관이 개를 키운 애라며 신기해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곤 했다. 나리야, 안녕. 동네 아이들이 다리를 보면 달려와서 인사했다. 다리는 아이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얌전히 쓰다듬어지곤 했다. 덕분에 서연도 아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다리와 함께 동네 문구점에 들렀다. 다리용 간식을 사려고 했는데 문구점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박경윤님, 이게 정말 영리하네. 지난번에 우리 가게 앞에서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릴 때 계속 짖어서 알았거든. 정말요? 응.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이상한 짓 하려던 것 같더라고. 다리가 미리 알려줘서 신고할 수 있었어.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뿌듯했다. 다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은 오랫동안 손때 묻지 않았던 기타를 다시 꺼냈다. 다리 앞에서 연주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기타 줄을 새로 갈고 조율을 맞춘 후 서연은 대학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연주해 봤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다. 다리는 서연의 연주를 조용히 들으며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마치 음악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다리야, 어때 누나 연주 괜찮지? 다리는 왈 하고 짧게 짖었다. 서연은 그게 박수 같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그 후로 서연은 매일 저녁 조금씩 기타 연습을 했다. 다리가 있으니 혼자 연주하는 것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다리가 자신만의 청중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즐거웠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딸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그런데 개를 키운다며 서준이한테 들었는데 네, 다리라고 해요. 정말 착하고 영리한 개예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띠딸아, 너 혼자 사는 것도 걱정인데 개까지 나중에 결혼할 때 방해가 되지 않겠니? 엄마, 다리는 제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더 건강해졌고 일도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 한번 와서 다리 보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굽히지 않을 생각이었다. 다리는 이제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동네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모임이었는데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리야, 우리도 참여해 볼까? 다리는 꼬리를 흔들며 찬성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음악회 주최자에게 연락했다. 기타 연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환영한다고 했다. 그런데 걔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달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음악회 날이 다가오자 서연은 긴장되기 시작했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다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연습을 하며 서연은 생각했다. 다리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것 같았다. 다리도 서연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다. 예전보다 더 밝아진 서연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활발해졌다. 순찰할 때도 더 당당하게 걸었고 집에서도 더 편안해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다리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다. 도시라서 별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밝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다리야,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아니, 운명인 것 같아. 다리는 서연 옆에 나란히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서 서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서연은 느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다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리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리와 함께 지낸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박서연 경위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리와 함께 오후 순찰을 돌고 있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상쾌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한 골목 앞에서 멈춰 섰다. 다리야, 왜 그래? 다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골목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했다. 서연이 급히 따라가 보니 다리가 또 다른 휴대전화를 물고 있었다. 이후 또 휴대전화를 처음 다리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다리는 휴대전화를 서연의 발 앞에 내려놓고 꼬리를 흔들었다. 서연은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도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화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근 통화 목록 맨 위에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자신의 동생 이름이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리면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다. 서연은 다시 화면을 확인해 봤다. 분명히 박서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도 동생의 번호와 같았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오늘 밤 12시에 만나자. 물건 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 조심해. 요즘 경찰들이 순찰을 자주 돌아.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밤에 온 것이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설마 동생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건가? 다리는 서연의 변화를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봤다. 평소 같으면 다리를 쓰다듬어 줬을 텐데 지금은 그럴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서연은 급히 파출소로 돌아가 휴대전화 주인을 조사했다. 이정훈이라는 이름의 20대 남성이었는데 최근에 절도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정훈이 한 달 전에 체포했던
절도범 김준호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 같았다. 엔 돼? 설마 서준이가? 서연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리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서연을 위로하려 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너무 복잡했다. 나리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리는 서연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지만 서연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서준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해 봤다. 그런데 서준이 일주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 연락받으신 거 없나요? 아니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도 걱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더욱 불안해졌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정말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점심시간에 서연은 서준의 집을 찾아갔다. 원룸 아파트였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건물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서준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혹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던가요? 글쎄요, 최근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서연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혹시 서준이한테 연락받았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었다. 서준이 정말로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로서는 법을 지켜야 하지만 가족으로서는 동생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서준의 목소리였다. 누나, 서준아, 너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누나! 미안해. 나 지금 큰일 났어.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어디 있는지 말해봐. 누나,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서준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나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렸어.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서준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가서 데려올게. 안 돼. 누나, 위험해. 그 사람들이 누나가 경찰인 거 알면.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서연이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리는 서연의 옆에서 불안한 듯 서성거렸다. 마치 서연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다. 서연은 밤새 고민했다. 경찰로서 해야 할 일과 누나로서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갈등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동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다. 동생을 찾아서 직접 데려오기로 한 것이다. 설득해서 자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다리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서연을 따라다녔다. 마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다.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민수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박서연 경위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다. 순찰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민수가 다시 연락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날 저녁 파출소에 급보가 들어왔다. 동네에서 또다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한 편의점이 털렸는데
범인들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CCTV의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했다. 서연이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화면 속에는 분명 민수의 모습이 보였다. 이런. 서준아 동료 경찰관이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서연아,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해야겠어. 네가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겨우 참았다. 자신이 직접 동생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가서 다리를 꼭 안았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다리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동생을. 다리는 서연의 눈물을 핥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너무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딸아, 민수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이요? 민수가 실직했대. 어제 민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민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한다더라.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민수가 실직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누나로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았다. 엄마, 민수가 언제부터 힘들어 했어요? 몇 달 전부터인 것 같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민수가 그때 잘렸나 봐. 근데 우리한테는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나 봐.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자책감에 빠졌다. 민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왜 몰랐을까? 엄마, 민수 연락처 아세요? 요즘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더욱 괴로워졌다. 민수가 실직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죄에 손을 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서연은 다리와 함께 민수를 찾아 나섰다. 수사팀에게는 단독으로 수색한다고 보고했다. 동생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리는 마치 서연의 마음을 아는 듯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가 한패 건물 앞에서 멈춰 섰다. 다리야, 여기가... 다리는 건물 안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층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서연이 계단을 올라가며 들어보니 분명 민수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형,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야, 지금 와서 빠지겠다고 이미 시작한 일인데 제발요. 저한테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경찰이에요. 들키면. 경찰. 그럼 더 조심해야지. 이미 늦었어. 대화를 들으며 서연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민수가 빠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상황이 복잡해 보였다. 서연은 신중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방 안에 있던 3명의 남자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민수였다. 누나. 민수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다른 2명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길을 막고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신속하게 그들을 제압했다. 민수야, 괜찮니?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울먹이며 서연에게 달려왔다.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동생을 껴안았다. 왜 이런 일을 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누나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그리고 누나는 경찰인데 내가 이런 말 어떻게 해? 민수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동생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는 것이 미안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범인들을 넘기고 서연은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 나 자수할게. 잘못한 거 맞으니까. 정말, 이미 마음 먹었어.
누나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 할 수 없어. 민수의 말에 서연은 조금 안심했다. 동생이 아직 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민수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려우면 누나한테 도움 요청하면 되잖아. 누나도 혼자 살기 힘들 텐데. 그리고 누나가 나 때문에 경찰 된 거 아니야. 내가 또 누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민수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났다. 동생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혼자 고생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었다. 바보야. 가족끼리 뭐가 짐이야. 앞으로는 힘들면 무조건 말해. 응, 알겠어. 그날 밤 민수는 서연과 함께 자수했다. 비록 범죄에 가담했지만 자수한 점과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연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족과 직업 사이에서의 갈등, 동생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런 서연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것은 달이었다. 달이는 서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곁을 지켰고 위로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너무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때 다리가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안겼다. 나리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다리는 서연을 핥으며 위로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일들도 다리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민수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박서연 경위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매주 주말마다 독거노인 댁을 찾아가 청소와 말벗을 해드리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나, 오늘 할머니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우셨어. 그래, 다행이다. 정말 미안해. 누나, 나 때문에 고생했지?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음이 놓였다. 동생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서연의 집을 찾아왔다. 다리를 직접 보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수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어머니는 다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생각보다 얌전하네. 다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참 영리해 보이네. 눈빛이 사람 같아. 엄마, 다리가 정말 착해요.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는 서연과 다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다. 딸아, 엄마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몰랐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경찰 일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엄마는 계속 걱정만 했는데 너는 네 방식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엄마, 순이도 그렇고 민수 일도 너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그날 저녁, 세 사람과 다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다. 누나, 다리가 우리 가족 구해준 거야? 민수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다리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도 불가능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동네 음악의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그동안 연습한 기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다리야, 긴장된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다리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음악회가 열리는 동네 공원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서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다리는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다리를 보며 용기를 냈다. 기타를 켜고 연주를 시작했다.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였는데 서연이 대학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다. 다리가 꼬리를 살살 흔들며 박자를 맞춰주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특히 동네 할머니들이 크게 박수를 보내셨다. 서연아, 노래 참 잘한다. 다리도 박수 치는 것 같네. 사람들의 반응에 서연은 뿌듯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연주가 끝나고 서연은 다리에게 다가갔다. 다리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 다리는 왈 하고 짧게 짖으며 대답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경희님, 연주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개가 참 신기하네요. 어떤 점이 신기하세요? 이가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많이 안전해졌거든요. 마치 사람처럼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리가 온 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개가 진짜 복덩어리예요. 주민들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다리를 다시 바라봤다. 다리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았다. 음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다리에게 말했다. 다리야, 네오는 정말 신기한 개야. 나를 사건에서 구해준 게 아니라 삶에서 구해준 거구나. 다리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네가 없었다면 민수도 구하지 못했을 거고 가족들과도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다리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들을 정리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리를 만나기 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고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다리와 함께하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서연은 다리를 바라봤다. 다리는 서연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다리는 평소처럼 순찰을 나섰다. 걸으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앞으로도 다리와 함께 이 동네를 지켜나가겠다고. 두 사람이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다리가 갑자기 한 방향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곳에는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서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다리 누나, 안녕하세요. 이응, 안녕. 서연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이런 작은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잘 알았다. 다리와 함께 걸으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서연과 다리는 나란히 걸으며 또 다른 모험을 향해 나아갔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들이 지키는 동네도 더욱 따뜻해질 것이었다. 민수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박서연 경위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매주 주말마다 독거노인 댁을 찾아가 청소와 말벗을 해드리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나, 오늘 할머니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우셨어. 그래, 다행이다. 정말 미안해. 누나,
나 때문에 고생했지?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음이 놓였다. 동생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서연의 집을 찾아왔다. 다리를 직접 보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수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어머니는 다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생각보다 얌전하네. 다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참 영리해 보이네. 눈빛이 사람 같아. 엄마, 다리가 정말 착해요.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는 서연과 다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다. 딸아, 엄마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몰랐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경찰 일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엄마는 계속 걱정만 했는데 너는 네 방식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엄마, 순이도 그렇고 민수 일도 너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그날 저녁. 세 사람과 다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다. 누나, 다리가 우리 가족 구해준 거야? 민수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다리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도 불가능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동네 음악의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그동안 연습한 기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다리야, 긴장된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다리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음악회가 열리는 동네 공원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서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다리는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다리를 보며 용기를 냈다. 기타를 켜고 연주를 시작했다.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였는데 서연이 대학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다. 다리가 꼬리를 살살 흔들며 박자를 맞춰주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특히 동네 할머니들이 크게 박수를 보내셨다. 서연아, 노래 참 잘한다. 다리도 박수 치는 것 같네. 사람들의 반응에 서연은 뿌듯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연주가 끝나고 서연은 다리에게 다가갔다. 다리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 다리는 왈 하고 짧게 짖으며 대답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경희님, 연주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개가 참 신기하네요. 어떤 점이 신기하세요? 이가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많이 안전해졌거든요. 마치 사람처럼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리가 온 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개가 진짜 복덩어리예요. 주민들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다리를 다시 바라봤다. 다리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았다. 음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다리에게 말했다. 다리야, 네오는 정말 신기한 개야. 나를 사건에서 구해준 게 아니라 삶에서 구해준 거구나. 다리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네가 없었다면 민수도 구하지 못했을 거고 가족들과도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다리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들을 정리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리를 만나기 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고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다리와 함께하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서연은 다리를 바라봤다. 다리는 서연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다리는 평소처럼 순찰을 나섰다. 걸으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앞으로도 다리와 함께 이 동네를 지켜 나가겠다고. 두 사람이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다리가 갑자기 한 방향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곳에는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서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다리 누나, 안녕하세요. 이응, 안녕! 서연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이런 작은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잘 알았다. 다리와 함께 걸으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서연과 다리는 나란히 걸으며 또 다른 모험을 향해 나아갔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들이 지키는 동네도 더욱 따뜻해질 것이었다. 그날 저녁, 박서연 경위는 집에 돌아와 다리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리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물고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한 달간 겪었던 마음고생이 다리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다. 동생 민수는 이제 올바른 길로 돌아왔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다리가 고개를 들더니 현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있다는 듯이.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리야, 왜 그래?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다리는 계속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서연은 고개를 젓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리는 여전히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그때였다. 다리가 갑자기 몸을 돌려 서연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전에 줬던 낡은 인형을 물고 나왔다. 인형은 다리가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낡고 초라해 보였다. 서연은 다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단 인형을 빼서 보았다. 그런데 인형 안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서연은 인형의 솜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았는데 그 안에는 얇은 USB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서연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태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태민은 서연이 한 달 전에 체포했던 침입자였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서연은 궁금증을 가지고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해 보니 이태민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앵구 형님, 그 집은 깨끗하게 털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생각보다 없네요. 그래, 그럼 다음 목표는 어디야? 별빛동입니다. 그곳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서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태민이 범행을 계획하는 영상이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마지막에 서연이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자신의 남동생 박서준이었다. 서준은 이태민 옆에 앉아 있었는데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세워준나. 서연은 소리쳤다. 믿을 수 없었다. 분명히 민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왜 서연은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봤다. 대부분은 이태민과 서준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는 영상이었다. 그중 한 영상에서 이태민이 서준에게 물었다. 야, 네오 누나가 경찰이라며 괜찮겠어? 괜찮아. 누나는 이 동네 순찰 안 돌아. 서준의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동생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민수가 이런 일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서준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엄마, 혹시 민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지. 너한테도 말했잖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니, 그전에요. 제가 경찰이 되기 전부터요. 글쎄, 예전부터 조금 불안해 보이기는 했어. 빚도 좀 있다고 하던데.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서준에게 빚이 있었다니.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서연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민수가 빚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빚이 어디서 왔을까? 서연은 다시 USB 영상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빚을 갚으라며 민수를 협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들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며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동생의 힘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미안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서연은 불안해졌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때였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박경희님, 빨리 파출소로 오세요. 민수 씨가 왔어요. 서연은 급히 파출소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초췌한 얼굴의 민수가 앉아 있었다. 민수야. 서연이 다가가자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 민수는 고개를 들고 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누나, 나 그 사람들한테 협박당했어. 우리 엄마한테도. 무슨 소리야, 협박이라니.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빚을 갚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댔고 그 후로 그들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었다. 그래서 도망쳤어. 누나한테도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민수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동생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수야, 괜찮아. 이제 누나가 있으니까. 서연은 민수를 꼭 안았다. 동생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민수는 서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괜찮아. 일단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수는 서연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고 자수했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수한 점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민수야,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해. 응,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 덕분에 살았어. 민수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서연도 동생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로 민수는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며 착실하게 살았다. 어머니도 민수의 변화에 기뻐하셨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민수를 협박했던 사람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걱정이 되었다. 민수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박서연 경위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매주 주말마다 독거노인 댁을 찾아가 청소와 말벗을 해드리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나, 오늘 할머니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우셨어. 그래, 다행이다. 정말 미안해. 누나, 나 때문에 고생했지?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음이 놓였다. 동생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서연의 집을 찾아왔다. 다리를 직접 보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수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어머니는 다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생각보다 얌전하네. 다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참 영리해 보이네. 눈빛이 사람 같아. 엄마, 다리가 정말 착해요.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는 서연과 다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다. 딸아, 엄마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몰랐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노후가 경찰 일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엄마는 계속 걱정만 했는데 너는 네 방식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엄마, 순이도 그렇고 민수 일도 너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그날 저녁, 세 사람과 다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다. 누나, 다리가 우리 가족 구해준 거야. 민수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다리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도 불가능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동네 음악의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그동안 연습한 기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다리야, 긴장된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다리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음악회가 열리는 동네 공원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서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다리는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다리를 보며 용기를 냈다. 기타를 켜고 연주를 시작했다.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였는데 서연이 대학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다. 다리가 꼬리를 살살 흔들며 박자를 맞춰주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특히 동네 할머니들이 크게 박수를 보내셨다. 서연아, 노래 참 잘한다. 다리도 박수 치는 것 같네. 사람들의 반응에 서연은 뿌듯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연주가 끝나고 서연은 다리에게 다가갔다. 다리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 다리는 왈하고 짧게 짖으며 대답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경희님, 연주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개가 참 신기하네요. 어떤 점이 신기하세요? 이가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많이 안전해졌거든요.
마치 사람처럼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리가 온 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개가 진짜 복덩어리예요. 주민들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다리를 다시 바라봤다. 다리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았다. 음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다리에게 말했다. 다리야, 네오는 정말 신기한 개야. 나를 사건에서 구해준 게 아니라 삶에서 구해준 거구나. 다리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네가 없었다면 민수도 구하지 못했을 거고 가족들과도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다리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들을 정리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리를 만나기 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고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다리와 함께하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서연은 다리를 바라봤다. 다리는 서연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다리는 평소처럼 순찰을 나섰다. 걸으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앞으로도 다리와 함께 이 동네를 지켜나가겠다고. 두 사람이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다리가 갑자기 한 방향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곳에는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서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다리 누나, 안녕하세요. 이응, 안녕. 서연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이런 작은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잘 알았다. 다리와 함께 걸으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서연과 다리는 나란히 걸으며 또 다른 모험을 향해 나아갔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들이 지키는 동네도 더욱 따뜻해질 것이었다. 민수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박서연 경위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매주 주말마다 독거노인 댁을 찾아가 청소와 말벗을 해드리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나, 오늘 할머니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우셨어. 그래, 다행이다. 정말 미안해. 누나, 나 때문에 고생했지.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음이 놓였다. 동생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서연의 집을 찾아왔다. 다리를 직접 보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수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어머니는 다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생각보다 얌전하네. 다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참 영리해 보이네. 눈빛이 사람 같아. 엄마, 다리가 정말 착해요.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는 서연과 다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다. 딸아, 엄마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몰랐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경찰 일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엄마는 계속 걱정만 했는데 너는 네 방식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엄마, 순이도 그렇고 민수 일도 너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그날 저녁, 세 사람과 다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다. 누나, 다리가 우리 가족 구해준 거야. 민수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다리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도 불가능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동네 음악의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그동안 연습한 기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다리야, 긴장된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다리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음악회가 열리는 동네 공원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서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다리는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다리를 보며 용기를 냈다. 기타를 켜고 연주를 시작했다.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였는데 서연이 대학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다. 다리가 꼬리를 살살 흔들며 박자를 맞춰주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특히 동네 할머니들이 크게 박수를 보내셨다. 서연아, 노래 참 잘한다. 다리도 박수 치는 것 같네. 사람들의 반응에 서연은 뿌듯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연주가 끝나고 서연은 다리에게 다가갔다. 다리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 다리는 왈하고 짧게 짖으며 대답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경희님, 연주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개가 참 신기하네요. 어떤 점이 신기하세요? 이거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많이 안전해졌거든요. 마치 사람처럼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리가 온 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개가 진짜 복덩어리예요. 주민들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다리를 다시 바라봤다. 다리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았다. 음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다리에게 말했다. 다리야, 네오는 정말 신기한 개야. 나를 사건에서 구해준 게 아니라 삶에서 구해준 거구나. 다리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네가 없었다면 민수도 구하지 못했을 거고 가족들과도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다. 다리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들을 정리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리를 만나기 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고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다리와 함께하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서연은 다리를 바라봤다. 다리는 서연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다리는 평소처럼 순찰을 나섰다. 걸으면서 서연은 생각했다. 앞으로도 다리와 함께 이 동네를 지켜 나가겠다고. 두 사람이 아니, 한 사람과 한 마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다리가 갑자기 한 방향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곳에는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서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리 누나, 안녕하세요. 이응, 안녕? 서연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이런 작은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잘 알았다. 다리와 함께 걸으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서연과 다리는 나란히 걸으며 또 다른 모험을 향해 나아갔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들이 지키는 동네도 더욱 따뜻해질 것이었다.